안녕하세요. 심중섭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전형 방식이 많이 바뀐 대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아마 성적을 받아보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사항을 참고한다면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대학들은요,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그리고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이러한 대학 중에서 특히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작년과의 입시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연세대학인데요.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플하게 인문사회 쪽에 그다음에 자연계 쪽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의 반영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인문과 사회 쪽에서 탐구의 비율이 16.7%밖에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학에서 33.3%로 높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요 연세대 인문계학과로 교차 지원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문이나 상경계의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는 약간 반영 비율이 늘어났고요. 수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좀 줄고요. 특히 늘어난 것은 탐구가 2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탐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또 3%의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과에 지원하기는 작년보다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인원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똑같은 비율로 반영을 하고요. 대신에 과탐의 경우는 3%를 가산점을 주니까 이것도 중요한 또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합계열이나 국제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문사회계열과 마찬가지로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특히 영어와 탐구의 경우 16.7%, 16.7%로 탐구의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탐구를 좀 이렇게 못 본 학생, 국어, 수학의 성적은 좋지만 탐구가 좀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계열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은 연대 지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에서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뭐냐면 두 가지 유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 작년에 국어가 35%, 수학이 30%, 영어가 10%, 탐구가 25%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형 A와 유형 B로 나눴어요. 인문계의 경우에. 그래서 유형 A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가 35% 작년과 같고요. 수학은 5% 줄었고 그 다음에 탐구가 5%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유형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형 B의 경우는 국어의 경우는 30%, 수학이 5% 늘었죠. 그 다음에 탐구에서 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문계의 경우에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유형 A와 B로 나눴다는 거. 유형 A의 경우는 뭐 중심이냐면은 탐구의 비율을 좀 더 늘렸다는 것이고요. 수학을 줄이고 그 다음에 유형 B의 경우는 수학의 비율을 좀 높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유리한 점수 A냐 B에 유리한 점수를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입결 결과만을 가지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영의 다군에서 신설이 됐는데요. 이 경우도 유형 A와 B에 그러한 것을 적용이 되는데 특히 달라진 점은
탐구를 한 개만 반영한다. 다군의 경우. 가군이나 나군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그대로 두 개가 반영을 하지만 여기서 한 개 반영하는데 30%, 20% 반영하니까 탐구 하나를 굉장히 잘 본 학생,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탐구 하나를 좀 망쳐서 좀 괴로운 이런 학생들한테 좋은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어가 30, 수학이 35%, 영어가 10%, 탐구가 25%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마찬가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마찬가지로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의 경우도 유형 A와 B로 나누었고요. 유형 A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작년에 비해서 수학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5% 높이고 그 다음에 유형 B도 마찬가지로 수학의 비율을 이제 5%씩 늘린 것이고요. 대신에 유형 A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의 비율을 10% 늘리고 유형 B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탐구의 비율을 여기 10% 줄인 것을 어느 쪽으로 가져왔냐면 여기에 탐구의 비율을 5%를 늘린 거죠. 수학에서 5%, 탐구에서 5% 늘렸고, 그 다음에 유형 B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탐구의 비율을 이제 5%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학의 비율을 5% 늘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형 A나 B나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40%로 늘렸고, 그 다음에 탐구를 30이냐 20이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나눈 그런 형태인데, 두 가지의 성적을 계산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보고 이제 성적을 반영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군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도 다군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탐구 하나가 반영한다는 것이 이제 인문계와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A, 유형 B, 자연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아마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다군에서 그동안에 좀 지원하기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탐구 하나를 좀 망친 학생의 경우에 좀 더 유리한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양대인데요. 한양대의 경우 작년에 인문, 상경, 자연에서 이런 식으로 전형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인문, 상경에서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상경이나 자연 쪽에 높았죠. 그다음에 탐구 비율이 이런 식으로 좀 계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은요. 특징은 한양대 특징은 국어의 비율이 어쨌든 작년보다는 다 늘어났어요. 5%씩 늘어났죠. 그 다음에 수학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상경계열은 5%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5% 늘어났어요. 반면에 탐구의 비율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5% 늘어나면서 탐구의 비율이 5% 줄어든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도 35% 있던 것이 25%로 10% 줄어들면서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이제 비율을 더 높인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도 우리가 성대와 마찬가지로 인터컬리지 학부라고 해서 다군에 우리가 이게 자유전공 학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신설함으로써 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떤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많이 변화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인문, 경상, 그 다음에 자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문 사범계의 경우에 국어의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학의 비율도 줄어들었고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다른 학교와는 달리 탐구의 비율이 20에서 35%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사탐이 5%의 가산점을 주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사범 같은 경우에 사탐을 뭐냐면 본 학생, 즉 사탐을 우리가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가 유리하다. 반면에 과탐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인문이나 사범계 쪽에서 과탐을 선택하고 이렇게 계열을 넘어오는 우리가
그런 학생들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경계열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탐구의 경우에 20%가 30%로 탐구가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앙대는 탐구의 비율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의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이제 자연계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수학의 경우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었죠. 다 5%씩 이렇게 여기는 10%, 여기는 5%, 여기는 또 5% 줄어들었네. 그래서 수학이 줄어들고 국어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연계는 좀 늘어났지만 탐구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그래서 탐구를 잘 보는 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중앙대의 인문계 학과에 지원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않을까. 특히 사탐을 잘 보는 학생들의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문, 사회, 자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올해 변화를 보면은 인문하고 이제 생활과학 쪽에서는 수학이 좀 줄어들었어요. 5% 수학의 비율을 낮추고 영어는 그대로고요. 탐구의 비율을 5%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탐을 선택했을 때 과목당 4점을 가산점을 주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사탐을 인문과학 그다음에 생활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탐의 비율이 늘어나며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에 탐구 비율이 늘어나고 가산점을 주니까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변화된 거니까 탐구를 잘 보는 학생의 경우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늘어났습니다. 30%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줄어들었죠. 30%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같은 비율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은 똑같지만 과탐의 경우 한 과목당 4점을 주는 것이 이제 작년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인문 완투, 자연 완투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의 경우의 특징은 요거예요. 뭐냐면은 언어 중심, 수리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 비율을 달리했다. 즉 언어 중심인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40%, 수학을 30, 영어를 10, 탐구를 20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리 중심은 역시 수학이 많겠죠. 수학이 40, 그 다음에 국어가 30, 그 다음에 탐구가 20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인문이든 우리가 자연이든 간에 인문 언어 중심 그 다음에 수리 중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인문계의 경우에는 언어 중심으로 언어의 국어 성적을 좀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리 중심이기 때문에 수학이 40%,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도 이걸 다시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제 더 유리한가를 보고 이제 우리가 점수를 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건국대의 특징은 탐구의 비율이 작년에는 좀 높았었는데 25% 그다음에 30%로 이걸 다 20%로 낮추었어요. 그냥 탐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국어나 수학의 비율이 늘어난 그게 특징이고요. 다른 대학과는 달리 건국대의 경우는 사탐이라든가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탐이나 과탐을 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건대를 좀 특히 이제 국어 수학의 성적이 좋은 경우에 지원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하고는 좀 입결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국민대도 사실은 점수 배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이 안에서 변화가 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문 건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경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문의 경우
경우에는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반영 비율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도 똑같은데 인문계의 경우에는 사탐의 가산점은 없지만 과탐의 가산점은 3%를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달라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 이제 생기면서 25%, 25%, 25%, 20% 똑같은 반영 비율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고르게 잘 본 우리가 뭐 학생의 경우에 이런 자유전공에 지원하면은 국민대 자유전공에 지원하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 변화된 점이 뭐냐면은 이런 인문이나 자연에서 융합 전공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 미래 융합 전공이라 해서 166명을 일부는 전공별로 뽑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전공별로 뽑지 않고 융합적으로 이제 뽑아서 나중에 학과를 뭐 이렇게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 융합 전공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166명, 그 다음에 자연계는 197명, 그 다음에 여기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300명에서 융합전공이나 자유전공 쪽이 상당히 늘어남으로써 올해 국민대 같은 경우 좀 작년과는 입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화여대의 경우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은 다군을 신설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이제 개설을 하면서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인문계의 경우는 국어를 35%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을 반면에 35%를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탐구는 똑같이 25%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다군을 개설함으로써 이제 고려대라든가 성균관대와 이런 대학들 같이 다군의 학생들의 선택지를 조금 더 넓혀준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숙명여대인데요. 숙명여대의 경우도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통계학과의 경우에서의 이 과목의 비율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학이 50%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10% 줄였어요. 그래서 10% 줄인 거를 국어에 5%를 주고 탐구에 5%를 준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대학, 자연계라든가 약학, 수학, 신소재, 물리, 전공 같은 경우는 과탐 한 개를 필수로 선택한 학생만이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탐 두 개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학과들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특히 전형이 많이 바뀐 대학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정시 지원을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